자, 계시가 나오면 됩니다. 계시에서는 내용을 적어두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직렬회로에서는 뭔 궤적? 임피던스의 궤적이나 딘서의 궤적이나 전압의 궤적이 원점을 통하지 않는 직선이 되는 거고요. 요 반대는 원이나 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직렬에서 임피던스가 아니고 어드미턴스나 전류의 궤적을 물으면 뭐라고요? 이거하고 반대로 반 또는 원이 되는 거고요. 백렬에서 반대로 임피던스나 전압의 궤적을 물어본다면 뭐가 되고요? 직선이 아니고 반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백렬에서 어드미턴스나 전류의 궤적을 물어보면 반원이 아니고 뭐다? 직선이 된다. 이렇게 암기한다는 거죠. 요거 하나 암기해가지고 이거하고 반대는 반대다.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인지 반원인지는 L과 C가 동시에 존재하면 원이 되고요. L과 C 중에 하나만 존재하면 뭐다? 반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1사분면과 4사분면 사이에만 존재하고요. 2사분면과 3사분면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직선과 반원 서로 역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원이나 원은 원점을 통과하고요. 직선은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뭡니까? 임피던스의 궤적인데 임피던스의 궤적은 어디에서 직렬에서만 뭐가 되더라고요? 직선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뭡니까? 백렬이니까 뭐다? 직선이 아니고 원이나 반원이 되는데 원과 반원일 때는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다. 원점을 통과하는 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문제입니다. 직렬에서 직선이 되는 것은 뭐였습니까? 임피던스나 전압의 궤적이었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어드미턴스의 궤적을 물었으니까 요하고 반대죠. 그래서 직선이 아니고 원이나 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이나 반원 또는 원이나 반원이고 4번 아니네요.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그랬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인데 원입니까 반원입니까? L과 C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그럼 뭐다? 원점을 지나는 원이다. 이렇게 찾는 거죠. 자, RLC 층에서 공진 C의 전류는 공급 전압에 대해서 어떤 위상차를 가지느냐 그렇습니다. 공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렬회로에서의 공진은 L과 C의 자학이 똑같아서 합이 0이 돼서 R만의 회로가 되는 거죠. R만의 회로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전압과 전류가 동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위상차는 0이다. 동위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도 같은 맥락의 문제예요. 이 전체에 흐르는 전류 I와 I 아래에 흐르는 전류가 마다 요 전류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럼 I L에 흐르는 전류와 I C에 흐르는 전류도 있을 건데 이 둘이 합이 같아서 한 개도 플러스 한 개도 마이너스를 취하기 때문에 뭐다? 이게 0이 되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다? 공진한 거죠. 그래서 공진 시에 공진 주파수는 2파이부터 LC 분질이죠. 자, RLC 직렬에서 L과 C를 고정시켜 놓고 저항만을 변화시킵니다. 큰 값으로 변화시킬 때 다음 중 옳게 설명한 것은 즉 공진 주파수에 관한 문제네요. 그럼 공진 주파수 F는 얼마 있습니까? 예, 2파이부터 LC 분질인데 여기서 R을 큰 값으로 변화시킬 때 이 주파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죠. 주파수는 R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L과 C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R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R을 변화시켜도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 답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도에 관한 문제요. 선택도에 관한 문제고, 자, 직렬회로에서의 선택도, 이걸 암기해야 되는 거죠. 직렬 선택도 Q는 R 분지 1부터 L 나누기 C로 가고요. 백렬에서의 선택도 Q는 이거하고 정반대, R 분지의 반대 R 루터 L 나누기 C가 아닌 것보다 C 나누기 1로 가는데 지금 문제는 백렬 공진입니다. 자, 그러면은 R 값이 작을수록 했죠, 그죠? 이 R 값이 작을수록. 그럼 R 값이 작아지면은 Q 값도 만다 비례하기 때문에 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높아진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직렬 공진에서 Q가 갖는 물리적 의미와 무관한 것을 물었습니다. 답은 공진회로에서의 에너지 소비 능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들어간 건 요렇게 똑같은 공진 주파수인데 이렇게 접근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느냐, 또는 이렇게 접근하느냐, 이게 뭐다? 선택도가 되는 거죠. 공주파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뾰족할수록 검은 글수록 선택도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걸 첨예도라고, 이 뾰족한 정도는 뭐에서 결정된다? R장에 대한 L의 장과 C의 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이만큼 전압도 R에 걸리는 전압에 대한 L에 걸리는 전압이 B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전압이 뭐다? R의 전압보다 상승된다 해서 전압 상승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에너지 소비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첨예도는 물었습니다. 선택도 물은데요. 무슨 대로? 직률에서 첨예도를 물었습니다. 구하는 공식은 뭐였습니까? Q 이끌은 R 분지 1부터 L 나누기 C에 해당되는 값 3개를 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00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유사한 문제예요. 우리가 요 앞에 내용에 보니까 100V의 전압을 인간이니까 30A의 전류가 그러더라. 그럼 여기에 공급되는 비상 전력이 얼마인가 나왔죠. 두 번째 1.8kW, 즉 1800W라는 것은 무슨 전력? 유효 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합성 역률을 100% 하기 위해서 용량 리액턴스의 값은 얼마가 되냐 물었습니다. 역률을 100% 한다는 것은 이게 뭔 뜻입니까? 무효 전력을 뭘로 만든다고요?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용량 리액턴스는 얼마나 돼야 되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비상 전력과 유효 전력을 빼주면 뭐다? 이 지금 현재 구하고 있는 무효 전력이 있는 거죠. 그만큼의 무효 전력을 달아주면, 콘덴서 달아주면 역률이 1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의 무효 전력과 C의 무효 전력으로 상실해서 없애버리고 역률은 100%가 되는 거죠.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무효 전력이 얼마냐 묻는 거죠. 무효 전력은 얼마냐. 그래서 무효 전력은 비상 전력에다가, 위에 있는 비상 전력, 요 전력에다가 뭘 빼준 겁니까? 아래쪽에는 유효 전력을 빼준 거죠. 근데 뺄 때도 루트 안에서 이렇게 베타적으로 빼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 전력은 100 곱하기 30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100 곱하기 30이 비상 전력이고요. 유효 전력은 1800을 계산하니까 24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이 2400이 되기 위한 요 콘덴서의 C값은 얼마냐 이러는 거죠. 용량 리액스, 콘덴서의 용량 리액스 값은 얼마냐 묻습니다. 그러면 요 C에서 발생되는, C 성분에서 발생되는, X 성분에서 발생되는 전력 반응 공식은 VC 곱하기 IC 또는 뭐다? IC 제곱 곱하기 XC 또는 뭐다? VC 제곱 나누기 XC로 하는 거죠. 이 시계 중에서 보이는데 우리는 요 C가 이 회로와 무슨 연결? 백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하죠. 그래서 요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해준 이 전압과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전력 PR은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의 제곱 나누기 XC로 가는데 그 무효 전력이 얼마나 된다고요? 2400을 넣어주고요. 이거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100N인데 요 100V하고 똑같죠? 100의 제곱 나누기 XC에서 요 XC를 구하는 거죠. 그럼 요 XC하고 2400 자리 바꿔서 100의 제곱 나누기 2400 보시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그럼 4.17 나옵니다. 답은 약 4가 되겠네요. 자, 최대 전력 전송 조건입니다. 요 아래서 최대 전력을 전송받기 위해서는 요 장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는 거예요. 요 장은 요걸 제한 나머지 내부 회로의 장, 그럼 R을 제한 R에서 단자를 읽어다가 합성 저항을 구하면은 요 장 지나고 쭉 가서 요 두 개가 나눠서 요거 두 개를 지나서 요렇게 돌아오는 저항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합성 저항은 요 장은 2x고 여기다 불려서 요 두 개의 합성값이 더해지는 거죠. 요 두 개는 무슨 연결? 백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백렬일 때는 x 더하기 x 곱하기 x로도 구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장 나누기 2로 계산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x 나누기 2가 바로 뭐가 된다? r이 장이 돼야 이 장이 요 단자에서 내부 일가당 합성 장과 같아야만 요 r에서 최대 전력이 전송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면은 왼쪽은 뭐가 됩니까? 2분지
5x 이꼴은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2분지 5x가 되는 겁니다. 자, 전원의 내부 임피던스가 순장 R과 리액턴스 X로 내부 임피던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 부하의 얼마의 장? RL의 장을 따라서 요 RL에서 최대 전력을 소모시키려 합니다. 이때 RL의 크기는 묻습니다. 이 RL의 크기와 나머지 내부의 합성장이 같아야 된 거죠. 그럼 이 RL의 크기는 나머지 내부의 합성장이 얼마입니까? R과 X가 두 개가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럼 두 개의 합이니까 R 더하기 X. 이것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리액턴스 앞에는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 J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것의 큰 얼마입니까?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아닙니다. 자,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R과 L과 C가 직렬을 해서 일정 각 주파수의 전압을 가할 때 R을 변화시켜 R의 어떤 값에서 R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우리는 소비전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R에서 최대 전력을 전송받겠느냐, 전력이 발생되느냐 물어요. 그래서 R에서 최대 전력을 전송받기 위해서는 R을 제외한 나머지 장과 이 R의 장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죠? 그래야만 R에서 최대 전력을 전송받습니다. 그럼 R의 장은 얼마가 된다? R의 장은 나머지 R을 제한 나머지 두 개의 장은 L의 장은 플러스 J 오메가 L, C의 장은 뭐다? 마이너스 J 오메가 C 분질이 무슨 연결? 직렬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다시 적어보면 J 묶어내니까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 분질 요 크기만큼의 R의 장을 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J는 후수에 관한 거고요.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요 크기와 요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보시는 거죠. 자, 요 문제는 조금 특이한 문제죠.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전압이 있고 여기에 내부 장이 R0가 있는데 여기에 외부의 장을 하나 달아준 겁니다. 이때 달아준 이 외부 장의 크기가 처음에 조건이 뭐다? 부하장이 내부 장이 몇 배? 3배가 되게끔 달았다는 거죠. 이게 3R0를 달았을 때 그때 발생되는 전력을 PL이라고 해야 되고 이때 발생되는 전력을 PA라고 해야 되고 이제는 최대 전력을 전송했을 때의 전력을 뭐다? PA라고 했죠. 최대 전력을 전송받기 위한 조건은 이 외부장이 내부장하고 해야 된다?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은 RL이 뭐와 R0와 같다는 조건에서 요 R에서 발생된 전력을 뭐다? P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RL의 장이 R0와 같다는 조건에서 내부와 내부장이 같다는 조건에서 여기에 발생되는 전력을 우리는 최대 전력이라고 했어요. 그때의 전력을 뭐다? PA라고 했는데 지금 물어본 거는 PL은 즉 요 PA라는 전력은 PA의 몇 배인가 그랬죠? 그죠? 그래서 PA의 몇 배인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PL 계산해 볼게요. 여기에 RL에서 발생되는 즉 3R0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구해보겠습니다. 구하는 공식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든지 전류로 구했는데 이 두 개가 무슨 연결? 직렬이죠. 그럴 때는 전류로 계산하는 게 낫죠. 그래서 I 제곱 R로 우리는 전력을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전체 전압 나누기 전체장은 R0와 3R0를 더한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4R0가 되는 거죠. 의 제곱 곱하기 요 제한값 3R0 이것이 뭔 값입니까? PL의 제한값이죠. 요 L의 제한값입니다. 그럼 PA일 때의 제한값은 얼마입니까? 전류는 전체 전압은 V로 똑같고 전체장은 R이고 이게 R0일 때죠. 3R0가 아니고 그러면 2R0가 되네요. 전체장은 곱하기 요 놈의 장이 뭐다? R0일 때 그때의 전력을 RPR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위의 식을 아래식으로 나눠버리면 숫자가 얼마 나온다고요? 요 위에 끈은 뭐가 나오고 3이 나오고 밑에 끈은 뭐다? 4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3 나누기 4니까 0.75 이렇게 계산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자, 이건 좀 쉬운 문제입니다. 자,
RL에서 최대 전력이 전송될 때, 그럼 이 RL의 저항은 얼마가 같아진다고요? 내부 저항 RI하고 뭐 해야 된다? 이 저항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최대 전력을 전송받기 위해서는. 그때 여기서 발생된 전력이 얼마일 때? 5W라면 최대 전력이, 그때 RL과 RI의 합성값은 얼마나 되냐? 단 RI는 내부의 저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외부 저항과 내부 저항이 똑같다는 최대 전력이 전송되는 조건에서 요 외부에 발생된 전력이 5W가 되기 위한 요 놈의 저항을 묻는 거죠. 자, 전력 구하는 공식은 세 가지가 있죠. 전력은 요 소자에 걸리는, 즉 L에 걸리는, RL에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고, 또는 RL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뭐다? RL의 저항값, 또는 RL에 걸리는 전압의 제곱 나누기 RL의 저항으로 구해주는 거죠. 그 중에서 직률은 일반적으로 전류로 계산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전력을 전압으로 계산한 게 없습니다. 왜? 전체 전압은 10V인데 그 중에서 요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이 두 개의 저항이 똑같기 때문에 이 전압은 반씩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린 전압은 몇 V가 된다고요? 요 전압은 5V가 되고, 자, 그때 발생되는 전력이 얼마나 되면 5가 되기 위한 RL의 크기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주면 요 발생되는 전력이 5고, 그때 요 RL 소재에 인가된 전압이 얼마라고요? 5V니까. 왜? 10V 중에서 반반 나눠진 거죠. 왜? 두 개의 저항이 같아야 되니까 5의 제곱 나누기 RL에서, 여기서 RL을 구하면은 넘어가서 2가 뭐야? 자리 바꾸죠? 그러면은 제곱 5 없어지고 5가 되네요. 그럼 RL의 저항값이 이게 5라면 RI의 저항값도 얼마야 되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5라는 거죠. 그래서 5 더하기 5는 15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브릿지 평행 조건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이거는 서로 마주보는 자, 이 장과 이 장의 곱, 요 놈이죠. 그리고 또 서로 마주보는 R2와 R9의 곱, 요 놈이죠. 이게 서로 맺는다. 같으면 브릿지 평행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결합혈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직류 전압이지만 스위치를 넣는 순간은 교류 전압이죠. 인가했을 때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요 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60V의 전압이 걸렸다는 거죠. 이때 흘러가는 전류는 dT분지 dI는 얼마의 전류가요? 1초당 30A의 전류가 흘러갔다는 거죠. 그걸 만족한 L의 크기는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공식 E L 이꼴은 L dT분지 dI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크기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라고요? 60. 그럼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 dI가 얼마라고요? 30. 이걸 만족은 L은 이때 마이너스 9는 의미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2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2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의 문제죠? 자, 0.01초 사이에 전류가 50에서 10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코일 양단에 걸린 전압이 몇 볼트가 걸렸다고요? 20V가 걸렸다면 이때 이 코일의 L값, 자기 인덕턴스 L값은 얼마가 되는가? 이걸 물은 거죠.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자기 코일에 걸린 전압의 L 이꼴은 마이너스 L dT분지 dI로 구하는 거죠.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걸린 전압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요게 20이고요. 이꼴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꼴은 L 곱하기 요 마이너스 9는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요거 구할 때는 dT분지 dI가 0.01초 동안에 얼마에서 얼마? 50에서 10이니까 10 빼기 50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10 빼기 50. 그럼 얼마? 마이너스 40이죠? 일단 마이너스 9가 였는다면, 자, 였는다면, 요 계산을 하면은, 요때 이를 만족하는 것은 L값을 얼마 됩니까? 넘어가면 되니까, 넘어갔으니까 20에다가 곱하기 0.01 나누기 뭐다? 40이꼴은 L인데, 이러한 문제는 빨리 풀 때, 요 숫자 무시하고, 2 곱하기 4분지 1 이꼴은 L. 그럼 이거는 2분지 1이니까 2분지는 뭐다? 0.5죠? 숫자가 뭐만 한다? 5가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계산기로 풀어도 되고요. 같은 맥락의 문제. 걸리는 전압이
100V이고 변화시킨 전류의 양이 400A/s일 때 그때 불만족은 L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L에 그리는 진압은 -L dT분지 di로 구하고 L에 그리는 진압이 100V고 그리고 -L 곱하기 전류의 변화량이 400일 때 이걸 만족한 L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4분질이죠. 답은 얼마? 0.25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유도 기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2차 척. 1차 척의 전류를 얼마만큼 흘렸을 때 dT분지 DIY라는 전류인데 2차 코일 양단은 뭐가 뜨더라고요? 이 2라는 전압이 뜨더라는 거죠. 이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상호 인터스 M에 의해서 그리는 겁니다. 자기 코일이 아니고 구하는 공식은 2차 코일에 그리는 전압은 -M dT분지 DI1 이때 들어가는 게 이제 자기 코일이 아니고 너무 코일이니까 상호 인터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어주면은 자 상호 인터스가 얼마라고요? 여기 있네요. 100mH니까 이거는 뭡니까? 100 곱하기 10의 -3초니까 0.1이 되겠네요. 그래서 0.1 곱하기 시간은 몇 초? 0.3초 사이에 0.3초 동안에 얼마의 전류가 3에서 18이니까 맨 마지막 18에서 3을 빼주면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15 이렇게 이어서 계산기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간단히 할 때 0을 빼버리고 계산하면 되니까 15를 3으로 나누면 뭐다? 3, 5, 15니까 답은 5라는 숫자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같은 맥락의 문제죠? 상호 인덕턴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1차측 코일에 매초 20A의 전류로 변화시켰을 때 2차측 코일에 걸린 전압이 다른 코일에 걸린 전압이 10V였다. 그럼 이 두 개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똑같이 1차측에 dT분지 di1의 전류를 했을 때 2차측에 뜨는 이 전압의 크기는 얼마냐? 이 크기를 가지고 그럼 이 두 개의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 M은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공식은 이렇게 구하죠. E2 이꼴은 -M dT분지 di1 여기 이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1차 코일에 이 시간이 1초 동안에 얼마가 변했다? 20A가 이란 의미죠. 1초 동안에 20A가 변했을 때 2차 코일에 걸린 전압이 몇 볼트? 10V가 되기 위한 M은 그럼 숫자 대비해서 여보면 10 이꼴은 M 1분지 20이니까 M은 뭐가 됩니까? 2분지 1이 되는데요. 2분지는 0.5. 답은 2번입니다. 자, 똑같은 문제. 매초 40A의 전류가 변할 때 2차 측에 20이 전류가 발생됐다면 상호 인덕턴스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 발생된 전압을 왼쪽에 이어주고요. 얼마입니까? 20을 이어주고요. 오른쪽에는 시간의 변화,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이어주면 1초당 40이니까 1초당 40을 이어서 이걸 만져온 M을 구하니까 역시 2분질이죠. 그래서 답은 0.5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1차 측에 전류를 했을 때 이 I1은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예요. 2차 측에 걸린 이 전압 E2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구하는 공식은 E2 이꼴은 어떻게 합니까? E2 이꼴은 -M dT분지 di죠. 이때 이제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기호가 이제 실제 작용되는 건데 크기나 따질 때는 마이너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어주면은 이거는 -M dT분지 di1 얼마입니까? i1 이걸 주어졌지 않습니까? im sin 오메가 t im sin 오메가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sin 오메가 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dT분지 d에서 미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간과 관계없는 함수는 앞으로 빼고 그래서 뭘 뺍니까? 요건 빼는 거죠. 이거는 -M im은 빼는 거예요. im은 빼고 그러면은 요 사인을 시간에서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코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이건 시간에서 미분하는데 앞에 오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오메가 t를 한 번 더 시간에서 미분해 준다면 이 값은 오메가로 튀어나와요. 그럼 오메가 앞으로 빼면은 이거는 -M im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정답이 되는 거죠. 답은 이건데
답이 여기서는 뭐가 빠졌습니까? M이 빠졌죠? 오메가 T에서. 그러면은 답은 요것도 M이 빠졌네요. 두 개 다. 그래서 이건 두 개 다 답이 안 되고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거하고 같은 파는 코사인파는 아닌가 또 어떤 파가 있냐를 볼게요.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와 역수로 된 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파일을 보면 요렇게 된 게 우리는 코사인 오메가 T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하고 반대로 된 거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 판은 사인을 몇 도만큼 뒤진다고 똑같더라? 90도만큼 뒤져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판은 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는 이걸 줄여서 뭐라고 표현한다? 사인보다 마이너스 90도만큼 뒤져가는 파하고 똑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또. 자, 상호 인덕트스에 대한 계량계수 K는 물었습니다. 상호 인덕트스 M은 어떻게 합니까? M은 K 루트 L1 L2로 가는 거죠. 그래서 K 값을 물었기 때문에 K는 M 나누기 루트 L1 L2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백렬의 합승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극성 가능성인데 기본적으로 직렬이건 백렬이건 장의 직렬과 백렬과 기본적으로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장의 백렬처럼 합승값이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럼 안 되는 건 몇 번이다? 3번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중에서인데 이건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 거죠. 위에는 마이너스 n 제곱이 들어와요. 그럼 이거는 답이 안 되네요. 답이 되는 1번이 되겠다. 근데 이 극성은 무슨 극성? 가극성이에요. 그래서 요 코일을 기준으로 여기에 코일, 파란 코일과 빨간 코일을 기준으로 전류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코일의 점이 직진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오죠? 이걸 우리는 뭐란다? 유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파란 집도 점 대문호를 통해서 전류가 들어오고 빨간 집도 대문을 통해서 유입. 두 개 다 유입이면 가극성입니다. 가극성이란 말은 값이 증가하는, 더해지는 방향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수기 더해지는 방향,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즉 이 값이 L값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 분모가 뭐 해야 됩니까?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가극성일 때는 분모가 마이너스 2m이 되고요. 간극성일 때는 분모가 플러스 2m, 반대로 플러스 2m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자, 이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직렬이기 때문에 L1과 L2 두 개를 뭐 해주면 된다?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더해주는 건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가극성일 때는 플러스 2m이 되고 간극성일 때는 마이너스 2m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요 코일이 하나 있습니다. 대문이 여기 있고요. 자, 요 코일이 있죠? 대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요 집이 여기 있고요. 전류가 어디로 흐른다면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은 파란 집은 대문을 통해서 전류가 유입 들어오죠. 그리고 빨간 집은 대문에서 집에서 대문 쪽으로 뭐다 전류가 유출 나가죠.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감극성이라는 거죠. 감극성 값이 감소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값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빼지는데 이 코일에서 만든 거와 이 코일을 만든 게 두 개가 서로 더하거나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2m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 직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다? L1과 L2가 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더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1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이게 문제죠. 이건 답이 아니고. 자, 아까처럼 똑같이 따지면은, 요 파란 집을 기준으로 대문이 왼쪽, 빨간 집을 기준으로 대문이 오른쪽에 있네요. 근데 전류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대문으로 전류가 들어오고, 이거는 집을 통해서 대문으로 전류가 나가죠. 유입, 유출이니까 마이너스 2m. 이렇게 보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도 선을 쫙 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세 개고, 이게 L1, L2가 되는데, 이거는 왼쪽에 점이 찍히고, 이거는 오른쪽에 점이 찍힐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직렬이기 때문에 세 개를 마음 된다?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가 되어 있는 요 두 개 중에 정답이고요. 플러스 2입니까? 마이너스 2입니까? 요 두 개 사이가 아까처럼 따져보면 이거는 파란 대문, 요거는 뭐다? 빨간 집. 이렇게 본다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온다 보면 대문으로 전류가 유입되는 거죠. 파란 집은 이 점, 즉 대문을 통해서 전류가 들어오고 있고요. 빨간 집은 이 대문을 통해서 집에서 대문으로 전류가
유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향이니까 감극세니까 마이너스 2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인덕턴스가 병렬로 연결됐습니다. 합성값은 없습니다. 단 상황에서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M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M이 없을 때는 저항을 병렬처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대주고 분자는 곱해서 계산하니까 뭐다? 15가 나오죠? 답은 15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코일을 무슨 연결했습니까?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합성 인수를 구했더니 한 번은 119가 나왔고요. 극선을 반대로 하니까 11이 나왔다. 그럼 위에 큰 값은 가극선이고 작은 값은 감극선이죠. 그래서 직렬일 합성값 구하는 공식은 L1 더하기 L2에서 가극선 플러스 2M이 되고요. 감극선은 L1 더하기 L2에서 마이너스 2M인데 위에 가극선일 때는 얼마라고요? 119에 있습니다. 감극선일 때는 얼마입니까? 11이죠. 위에서 R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이거는 빼기니까 더하기해서 4M 이꼴은 119에서 11을 빼니까 108이 되죠. 그래서 M은 108을 뭘로 나누면 된다? 4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이때 쾌락계수는 얼마나 나오겠습니다. 쾌락계수 구하는 공식은 K는 우리 4번에서 M 나누기 루터 L1, L2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M 값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앞에서 구한 108 나누기 4를 이어준다고요. 이 값을 그대로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L1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L1은 20이라고 이렇게 문제에 주셨습니다. 20을 해주면 되고 L2가 문제죠? L2는 어디서 구해줍니까? 이제 M 값과 L1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윗식의 역할 아래식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식에서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2M 한 것이 11이다 해서 문제에서 L1 값은 주어져 있고 그리고 M 값은 이 값을 이어준 거 그걸 만들어는 L2 값을 구해서 여기에 M, L1, L2를 이 공식에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0.9가 나오겠습니다. 자, 브릿지 평행 접근입니다. 아까 한 거하고 똑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장과 이 빨간 장과 마주보는 게 이 장이죠. 이 장의 곱과 그 다음 파란 장 여기에 있는 요 장과 서로 마주보는 장, 요 장의 곱이마다 같다 그죠? 빨간 거 먼저 해볼까요? 저 왼쪽 위에 있는 빨간 장은 R1이고요. 곱하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뭐다? R4 더하기 L4만 해주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장이 아니었습니까? L의 장은 J 오메가 L이 된 거죠? 그래서 J 오메가 L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이제 요 장 그래서 R2 곱하기 요자 아까와 똑같습니다. R3 더하기 J 오메가 L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첫 번째, 두 번째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R1 곱하기 R4 더하기 J 오메가 L4 곱하기 R1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거는 뭐가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곱하면 R2 곱하기 R3 더하기 J 오메가 L3 R2를 곱하니까 R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는 실로 같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R1 곱하기 R4 이꼴은 R2 곱하기 R3와 같다는 건데 문제는 R4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R4에 대해서. 그러면 R4만 남겨놓고 넘어가면 R4 이꼴은 R2 곱하기 R3 넘어가서 나누기보다 R1 그래서 나누기 R1이 되는 것은 답 4번이네요. 물론 요 두 번째 흡수부가 같다로 구해보면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만약 이 문제가 나왔다면 요거 무시하고 야 이거 싫어 이거 없다고 봐 이거 없다고 봐 그리고 똑같이 구해도 됩니다. 자, 요 장과 마주보는 장은 얼마면 이거 없다고 본다면 R4 그래서 R1 곱하기 R4 이꼴은 요 장과 서로 마주보는 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없다고 본다면 요 놈이죠. 그죠? 그래서 R2 곱하기 R3 이게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구하는 거는 R4는 무슨 R4는 넘어가서 나누기 R1이 들어가 있는 4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해도 이건 얌이에요. 얌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